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현재 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그 중에서 제4화 빅토리아 시대의 후진국. 빅토리아 시대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19세기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기본적으로 1800년대 그래서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국 여왕 빅토리아가 통치하던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의 최전성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재위 기간이 무려 64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를 다 혼자 하신 거죠. 9명의 자녀가 있었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철도, 증기선, 전신, 세균 이론이 이때 정립됐습니다. 파스텔에. 그래서 이제 위생 개념이 생기고 또 마취제라는 게 나왔고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돼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가 이때 발명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느껴보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동남아시아 여행입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얼그레이 홍차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첫째, 동남아시아 여행. 여행 가시면요. 이런 건물들을 많이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쇼프하우스라고 부르는 건물 유형인데요. 건축계에서는 이 앞면을 파사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파사드 건물이라고 합니다. 말레카,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명한 역사 유적 항구 도시죠. 여기도 보면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베트남에도 가면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도롱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좁다죠 앞이. 보통 앞이 4m 이내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초기에는 간접세로 재정을 부담했습니다. 차, 설탕, 담배, 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게 주요 재정원이었고요. 빵, 차, 설탕, 술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반발이 많죠. 그래갖고 생긴 세금이 뭐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라는 게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이게 200년이 안 돼요. 1842년에 도입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세라 그랬습니다. 상류층과 일부 자유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소득세가 중요한 세금이었는데 식민지에도 세금을 붙여야 되겠는데 뭘로 붙일까 하다가 소득세 세원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만든 세가 파사드세입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식민지 적용했는데요. 도로 앞에 있는 폭의 길이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들을 앞은 좁게, 뒤는 길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은 한 4m 되는데요. 제가 간 집은 뒤는 아마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빅토리아 시대를 느껴보시고 싶으면 얼그레이 홍차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3-2화의 영구의 자랑 동인도에서 설명할 때 이 그림을 표제 그림으로 썼습니다. 유럽의 당시에 유행했던 관습이 애프터눈 티라는 겁니다. 오후에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 유럽에는 중국 자기를 이용해서 차를 마시는 게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입해오면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만들고 싶어서 그러다가 1710년에 독일 마이센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마이센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동독지방 드레스덴이라는 데 옆에 있는데요. 원래 중국에서는 장시성 경덕전이죠. 전에 고령진이라는 데서 나오는 흙.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토입니다. 이걸 마이센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걸 카올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도자기 만드는데 1300도 이상 돼야지 경질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안 들어가면 도자기가 깨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경질자기를 만드는데 이 흙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런 도자기들이죠. 마이센이 자랑하는 피겨린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피겨린이라는 게 사람, 동물 모양을 이렇게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유명한 피겨린
패턴이죠. 옷자락, 뭐 바지끈, 뭐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기 마늘 같은 거 들고 가죠.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건 또 재미로 만들었네요. 양 타고 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개 한 마리 벌써 죽어 있고, 그렇죠? 여기 개 한 마리 또 여기 있고요. 피겨링인 게 바로 이런 걸 피겨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고령토가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뭐를? 경질자기를요. 1750년대에 보온차라는 걸 발명했는데 고령토 대신에 뭘 넣냐? 소뼈가루를 넣었답니다. 이 고령토에는요, 그죠? 인이라는 성분이 많았답니다. 근데 뼈가루에도 인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고온으로 소성하고 경질자기를 만들어내서 이제 드디어 영국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보온 차이나. 보온 차이나는요, 결국 빅토리아 화려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해갖고 영국 도자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기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죠. 웨지우드, 로얄 월스터, 로얄 달턴, 로얄 임페리얼 등등등. 이게 제가 지금 로얄 임페리얼 뒷면을 보면요, 니스트, 보온 차이나 이렇게 써있죠. 보온 차이나, 영국 거다 이런 뜻입니다. 보온 차이나도 감상해 봅시다. 이렇게 금방을 했죠. 또 이렇게. 이건 4명이 딱 차 한 잔 먹으면 또 좋을 거네요. 네, 그렇죠? 10인조입니다. 10인조 식기 세트 제가 어디서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은 어땠느냐? 형편없었습니다. 한마디로. 1830년대 공장을 위해서 본 조감도인데요. 이게 다 하나의 공장입니다. 왜 여기에 공장이 이렇게 몰려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물이 흘렀죠. 이 물로 수력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공장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뭔지 어리뚱뚱하죠? 여기서 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수레를 돌려갖고 동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830년대 이제 전기관이 영국에서는 뭐 다 전기관 쓸 때인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5만 달러 이상 기업이 249개가 있었는데 7개만 전기관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은 보니까요, 106개가 있었는데 업종이 징으로밖에 없어요. 88개. 그래서 제철업이 이제 12개 있네요.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못, 도기, 유리, 종이, 밀가루, 수압 장치 이렇게. 시시하죠. 당시에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근데 경영은요 거의 조합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담당자는 공장에 가지도 않고 보스턴이나 이런 데 있었습니다. 공장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미국은 신흥공업국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영향으로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영국의 선진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인력 공급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고요. 이 사람들이 다 근면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국토 서부 개척하고요. 금융의 경제가 있었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이 유입된 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830년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일랜드, 독일, 영국,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다 오죠. 1870년 남북전쟁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 금융과 이익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요. 막스 베버가 쓴 책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좋은 자본주의적 도구일 뿐 아니라 신성한 칼뱅주의의 윤리를 따른 거다. 즉 돈을 버는 거가 기독교를 믿는 거다. 그래서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스페인들이 뭐라고 썼냐? 회계장부 위쪽에 하나님과 이익을 위하여.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명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탐욕이나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명이자 정신이며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고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야,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돈을 벌어야 된다. 미국 거대 기업이 등장합니다. 통신 판매 기업, 이런 시얼스, 로박, 울월스가 우편 주문을 합니다. 백화점이 생깁니다. 마샬 필드, 몽가메리 워드가 생깁니다. 몽가메리 워드의 광고지인데요, 이게. 아주 이상하죠, 건물이 이상하잖아요. 비지 비하이브, 아주 바쁜 꿀 벌통 같은데. Sectional view of enormous establishments of Montgomery Ward and Co.
여기 건물을 보시면은 건물 겉면을 다 뜯어내 갖고 그 안에 뭘 팔고 있는지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하하, 대단하죠? 예, 이제 미국의 기차가 떠났습니다. 이제 떠나면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서는 용광로 속의 미국 경제라는 미국 경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